이제 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모 체리복주입니다. 비밀 보장에 김숙이 있다면 OTT 프리토킹에는 이분이 있죠. 뚝딱이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멤버 중에 효블리와 함께 하는데요. 효블리도 인사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효블리입니다. 와, 반갑고요. 야, 뚝딱이 오늘 다룰 콘텐츠는 뭐죠? 오늘은 장안의 화제였던 나는 솔로 7기를 다룰 예정이고요. 네. 이 나는 솔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짝 제작진이 계속 그동안 스트레인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나는 솔로 7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8기가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7기로 이제 나는 솔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는 솔로가 매번 이제 그냥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테마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번에 나는 솔로 7기 같은 경우에는 40대 특집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자 5명, 남자 7명 이렇게 나와서 네, 각자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또 보여줬고, 네,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효블리님께서 또 이제 7기를 강추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보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솔로가 처음이라 뭐 부캐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나는 솔로 7기가 다른 기수하고 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효블리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천한 이유 같은 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 나는 솔로 애청자는 아니었는데, 이번 7기를 보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 사실 이런 연애 리얼 프로그램으로 치면, 정통파 있잖아요. 하트 시그널, 러브 캐쳐, 뭐, 썸바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주로 봤었어요. 그래서 나는 솔로 1기가 시작이 됐을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봤다가, 이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이게 너무 평범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음, 일상에서 우리가 뭐 사무실에서 옆에 보면 있는 사람, 뭐 길거리를 가다 보면 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들을 내가 너무 그들의 연애를 지켜본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재미가 있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일기를 볼 때 중도 하차를 했고, 기존의 그런 이제 뭐 하트 시그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런 사람들을 보듯이 좀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그들의 뭐 연애 판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리 체험하거나 이런 만족도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대리 만족이 된다든지 어떤 나의 음, 판타지를 채워준다든지 그런 음, 게 없었는데 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나는 솔로 7기를 보고 나서 엔딩 부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 사람이 참 멋있다. 음, 결론적으로 그 순자 씨가 굉장히 멋있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7기가 레전드 편이다 또는 7기는 순자 씨의 성장 스토리다. 약간 음. 이렇게까지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네. 그, 여기 지금 순자 얘기를 하셔서, 이 뚝딱이가 여기 나오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부캐들이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이름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음, 이게 나는 솔로 제작진이 쫙 옛날에 한 10 몇 년 전에, 20년 전? 굉장히 오래됐지만, 어쨌든 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짝으로 변주가 되면서 관찰 예능처럼 일반인들이 어떻게 한 공간 안에 모여가지고 같이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남자, 여자가 서로 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 이거를 몰아놓고 이제 관찰하는 아주 짝 제작진이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재밌기도 하지만
이게 관음이잖아요, 관음. 근데 어. 재밌기도 하지만 상당히 이제 변태적인 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연애 예능 짝짓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중에서도 그래요? 이제 짝 제작진이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 게 날 것 그대로의 정말 그러니까 뭐 이제 연애 예능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짝 뭐 이런 거에서 짝도 이제 근데 사실 옛날에 조금 뭐 출연자들 중에 이제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짝이 폐지됐다가 다시 이제 부활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처음 부활한 게 스트레인저라는 이름으로 2년 전인가에 그 공중파는 아니고 어디 이제 그 케이블 채널 같은 데서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제작진은 항상 그 약간 좀 저는 이 제작진이 너무 악취미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악취미가 나도 재밌다. 그래서 이걸 항상 보면서 약간 길티 플레저처럼 음. 보고 이게 좀 일반인들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짝에서 1호, 2호, 3호 1호 여자, 뭐 2호 여자 이런 식으로 실명을 이제 개인 사생활을 어느 정도는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장치로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존의 자기 현실과의 이제 단절 이 안에서 음. 1호, 2호, 3호, 4호 하면서 그걸로 불릴 때 더 몰입이 확실히 되는 거죠.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옛날부터 짝을 볼 때도 아니 일주일 붙어 있는다고 사람들이 막 저 안에서 울고불고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음. 가능하더라고요. 항상 이 제작진이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아. 그 단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호, 2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나는 솔로에서는 1948년인가 그 해방 시절에 그때 있던 여성과 남성들의 이름 많이 지었던 이름으로 해서 이제 음. 고정적으로 나오는 이름들을 써요. 뭐 영숙이, 순자, 영수, 영철 뭐 이런 이름들을 이제 쭉 쓰는데 요번에는 기존에 이제 새로 등장한 기존에 없었다가 새로 등장한 이름은 경수. 경수라는 이름이 7기에서 새로 등장하고 나머지 이름은 기존에도 있던 이제 캐릭터를 잇는 이름이기도 하면서 이제 계속 등장했던 이름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영수라는 이름은 좀 연장자가 좀 많이 쓰게 되는 이름인 것 아.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관성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대략 봤을 때는 영수라는 이름은 좀 연장자나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쓰게 되고 음. 영철이라는 이름은 좀 약간 상남자. 마초적인 상남자 마초 약간 이런 스타일들이 영철이라는 이름을 계속 이어왔더라고요. 나는 솔로에서는. 음. 그리고 순자 같은 경우에는 제작진이 좀 애정하는 캐릭터는 순자를 항상 주더라고요. 아, 제작진이 이 그래요? 순자에게서 재밌는 거를 약간 뽑아낼 게 많다. 그 음. 생각하면은 항상 순자라는 이름은 좀 그래서 시청자들도 순자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갈리거나 순자라는 캐릭터 좀 얘기가 많이 되는 캐릭터 네 그렇게 주고 음. 광수라는 캐릭터도 좀 약간 범상치 않은 캐릭터일 때 음. 광수 광수라는 광 이름을 미칠광인가? 미안합니다. 많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음. 현실과의 나의 실명과는 이제 거리를 딱 두고 이 음. 일주일간의 이 이름으로 살면서 훨씬 자기 캐릭터를 부여받고 이 사람들도 더 몰입이 확실하게 돼서 여기서 정말 내가 짝을 찾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정말 여기에 전부가 다 있고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짝을 찾는 것이 나의 오로지 미션이다. 어. 이것처럼 막 사람들이 임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쓰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효불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도 요번에 이제 다시 봤는데, 저는 사실 이 전기수 뭐 나는 솔로도 작년 연말까지는 좀 재밌게 보다가, 작년 연말에 그 영철이라는 빌런이 항상 기스마다 빌런이 등장하는데, 그 영철이라는 특전사 빌런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그만 봐야겠다. 약간 좀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솔로를 보이는 게 좀 힘들다 정신적으로 해가지고 멀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7기가 또 재밌었고 그 전에 또 6기도 또 재밌었다고 막 사람들이 아. 계속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나는 솔로 당연히 제가 또 이제 볼 줄 알고 그거 봤어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안 봐가지고
근데 계속 나 안 봤는데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재밌더라 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봤는데 그 7기를 왜 추천하시는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효블리와 같은 이유로 7기를 많이 추천을 하고 되게 재밌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래서 추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여기 지금 7기에 나오는 캐릭터를 약간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캐릭터 설명을 효블리가 조금 해주면 좋겠어요. 네, 우선 그 결혼을 원하는 40대의 솔로 남녀들이 리얼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네, 솔로에 나오신 분들이 다 이제 40대 이상의 분들이 나오셨고, 여자분 중에서는 옥순 씨가 그래도 유일하게 30대 후반이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체적으로 다 40대의 남녀 이혼들이 나오셨고, 좀 이제 재밌었던 게 그 기존의 다른 기수들에서 20, 30대가 나왔던 장면들과 이 40대 특집에서 40대 분들이 보여주는 좀 행동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40대 분들은 일단 등장하시면서 자기소개들을 하시는데 좀 기존의 20, 30대들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좀 더 신중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을 자기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부담스러워할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면서 음, 만남들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40대 분들이 자기 영역에서 활동 기반을 다지고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좀 차곡차곡 쌓아서 예를 들어서 뭐 영수 영호 님 같은 경우는 학원 원장님이시고 뭐 음, 영식님은 디자이너 뭐 이런 활동을 하시고 영철님은 환경 공무관 뭐 이런 공무원이시고 광수님은 국제기구에서 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 뭐 사람들과 이런 뭐 NGO 계통의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상철님 같은 경우는 가장 이번에는 연장자셨는데 대기업 금융권을 다니시다가 좀 뒤늦게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현재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경수님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승진해서 현재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시고 있고요. 여자분들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자기 이제 직업이 분명하시고 또 성과도 있으시고 그렇더라고요. 영수님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시고 정숙님은 프리랜서 성우로 활동하고 있으시고 순자님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서 이제 국어 강사셨고 영자님 같은 경우는 패션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고 옥수님은 글로벌 회사에서 억대 연봉에 또 특이점은 모태솔로이신데 이번에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연애를 해보겠다 하고 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음, 이런 캐릭터들의 좀 역사성들도 있는데 이름 따라서 어느 정도 특징이 지어지는 부분들을 아까 뚝딱이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옥수님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해요. 어, 옥수님 같은 경우가 좀 초반부터 인기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제가 8기도 보고 있는데 8기의 옥수님도 굉장히 화려하세요. 많은 음, 남자들의 거의 뭐 몰표를 받다시피 하면서 의자왕 데이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프로그램 특징상 선택을 하면 다 같이 우르르 1대 다수가 데이트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옥수님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다. 또 외모가 뭐 뛰어나시고 하지만 독특한 자기 세계관이 있다. 그래서 좀 알 수 없는 좀 특이한 어떤 예측 불가능한 또 부분이 있는 게 옥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저는 근데 되게 특이하게 봤던 게 1대가 데이트거든요.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응. 아니, 좀, 저는 처음 본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뭐가 이 프로그램의 커플이 성사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모습들을 프로그램 의도상 노출하는 것 같아요. 1대1로 있을 때 어떤지, 1대 다가 어떤지, 1대1 다일 때도 좀 어떻게 각자에게 다르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의 PD님이 나름의 어떤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글거리는 좀
프로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멘트를 정해서 시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땡땡아 나와라."부터 "나랑 놀자." "나 뭐 외로워. 오늘 밤 함께 뭐 저녁을 먹자." 뭐 이런 멘트들이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 나름의 페르소나를 쓰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철, 뭐 영수 이런 식의 가명을 내세워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멘트들을 함으로써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한 저는 마음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 내가 아직은 호감의 단계이지만 시키는 멘트가 굉장히 딥해요. "너가 뭐 아름다워. 나는 널 좋아해. 나랑 오늘 놀자." 뭐 이런 것들이 쉽게 하지 않을 말들을 시킴으로써 그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뱉음으로써 그 감정을 좀 증폭시키는 장치들이 아닌가. 아. 네. 그리고 다양한 어떤 형태의 데이트를 또 시키게 하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로맨스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판타지적인 데이트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보쌈 데이트라든지 그 보쌈을 만든다든지 뭐 되게 일반적인 뭐 고깃집을 가서 소주를 바로 마신다든지 단시간에 자기를 굉장히 노출하게 하는데 음. 그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남으로써 음. 빠르게 판단하게 하고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본 적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남이 연애하는 거 보는 거 참 힘들다. 이런 생각 좀 했고, 그리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계속. 어색한데, 맞아요. 그냥 왜 저렇게 이 출연자들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 왜 저렇게 힘들게 연애를 하는 걸까? 오히려 주변에서 찾는 게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이 40대 특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재미있는 게 출연하신 분들이 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더 진정성 있어 보여요. "나 정말 연애하고 싶어. 나 진짜 결혼하고 싶어."라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고 저도 이제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분 중에 되게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셨는데 좀 소개팅이나 이런 게 좀 실패하기도 했었고 혼자 이제 솔로인 시간이 좀 오래되신 분이 계셔서 "아 나는 솔로 나가 보시는 거 어때요? 선생님 정도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해 보게 되는데 그러면 '나가 볼까?' 이렇게까지 좀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초창기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누적된 회차 속에서 실제 결혼한 커플, 사귀는 커플이 굉장히 많고 그런 기회들을 확실히 제공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일상에서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 어떤 환경에 몰아넣어서 최대한 열심히 그 연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지 않잖아요. 체면도 차리고 좀 상황도 살피고 그렇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거는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연애를 성공시켜 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저는 1 차적으로 이제 여기에 뭐 40대 특집이기도 하고 막 돌싱 특집도 있고 막 이제 아. 테마가 있긴 한데 지금 이 40대 특집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 기회가." 이렇게 말하시는 것들이 뭐 꼭 그 40 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이런 연애 리얼리티 특히 이제 나는 솔로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닐까요? 1 차적으로 정말 '결혼을 너무 하고 싶다.' 음. 결혼을 하고 싶고 사랑을 만나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내가 너무 예상 가능한 범위의 사람들 말고 이제 음. 내가 모르는 세계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랑 그리고 음. 그런 사람 미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1 차적으로는 이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신원이 좀 확실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 제작진에 의해서. 아 그래도 그렇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아주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게 주는 이제 기대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뭐 여기서 짝을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돼.
하지만 나를 좀 알리고 싶어. 그 여기에 나오신 다음에 이제 뭐야 인스타로 뭐 공동 구매 같은 걸 이제 파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꼭 여기에서 짝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 나의 어떤 캐릭터를 방송을 통해서 뭐 4주, 5주씩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도 좀 나오시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아, 20, 30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을 수 있겠네요. 저는 음, 이 40대 특집을 봤을 때는 되게 음, 진정성이 좀 보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음, 짝을 구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두 맞아요. 분은, 네네. 두 분은 우리가 사전 대화 때,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상대가, 그러니까 남자분들 상대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좀 있던데. 누구요? 네, 뭐 저는 경수, 그다음에 처음에는 상철이도 괜찮았어요. 되게 괜찮았고 심지어 강수도 저 사람 좀 재밌겠다, 어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거든요. 네. 네, 저는 좀 그랬었는데 두 분의 연애관은 어떠신가요? 우선 우리 뭐라 해야 되죠? 체리 복주님의 그 선택,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그 자세, 이 프로그램에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이미 이제 기혼이셔가지고 뭐 출연할 일은 없으시겠지만, 네, 두 우리 번째 뭐, 남편. 네? 돌싱 특집이 있으니까요. 또 아니죠. 돌싱 특집 나는 하면 되죠. 여러분,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내 아내가 결혼했다. 이런 소설도 음, 있잖아요. 네. 어머, 네. 그런 거 있더라고. 일부 다처제 아니고, 네. 폴리 아모리, 어, 다중연애자. 그러니까요. 다중연애자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지만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고요. 쓸데없는 소리였고, 예,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 네. 일단 이렇게 40대 특집에 나오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자기 일에 전념하다가 내지는 좀 어떤 연애 실패나 이런 것으로 자신감이 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연애를 해보겠다 하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만큼 어떤 절실함도 보였지만 왜인지 알겠다. 저도 네.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알겠다 이유를. 그런 왜 부분이 솔로인지 있었고 알겠다, 여태까지. 네네. 뭐 솔로가 이렇게 자발적 솔로도 당연히 있지만 네. 그분들은 간절히 원하잖아요. 간절히 원함에도 실패한 이유, 이 현장에 나와서 공개 구원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겠다가 하나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해 보고 싶은 상대가 죄송하지만 없었어요. 어 이렇게 일단 뭐 개인 취향이니까 우리 또 체리 복주님과 다르게 네. 제 취향은 좀 없으셨는데 네.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아쉽다, 아깝다. 맞아. 너무 어 너무 아깝게 이렇게 매칭된 거 아닌가 했는데도 음. 이게 전쟁통에도 사랑은 피어나듯이 이 안에서도 커플이 탄생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 '내가 내 편견에 갇혀 있었다.' 아, 우리 체리 복주님처럼 '이 사람이랑 또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이랑 또 얘기하고 싶은데.'라고 할 수 아, 있는데 나 음. 혼자 초기에 보면서 '여자들이 좀 아까운 거 아니야?'라는 좀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니요, 저는 항상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괜찮은 여자들이 항상 더 많거든요, 제 주변에. 음. 제가 그냥 아무리 내가 객관적이게 본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남자들보다 괜찮은 여자들이 더 많았는데, 여기에 여성분들도 더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 여성의 우월함 같은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각자 숙소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 대화를 할 때, 이 여성들이 대화를 할 때는 뭔가 연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음.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본다기보다는 정말 약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어. 느낌들이 많이 보여서. 근데 남자들은 되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약간 일차원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좀 좋아 보이긴 했어요, 저도. 네. 아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남자분들이 그만큼 더 절실하고 초조해서 함부로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음, 생각도 드네요. 그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또 어떤 한 분에게 또 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음,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뭐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그 포인트는 경수하고 상철이가 영식이가 자기소개할 때 되게 엄청 경청하더라고요. 네. 약간 어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도 되게 많이 경청하고 이런 모습들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뚝딱이 같은 경우는 뭐 연애를 몇 번 해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예 연애관이나 이런 거 물어보려고. 글쎄요. 저도 뭐 몇 번 해 봤는지까지는 여기서 말해 보고 싶진 않지만 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도 죄송하게도 마찬가지 효블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서 참 이번 기수가 40대 특집이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다들 자신감이 없고 주눅든 모습으로 나왔지? 그리고 약간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이전 기수에 비해서. 좀 이전 기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도 막 제작진이 굳이 상황을 만들지 않더라도 막 따로 나가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많고 막 이랬는데 요번 기스는 굉장히 좀 약간 정적으로 흘러가고 서로 경쟁 구도가 그렇게 막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전반적으로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이제 누구 하나 분명하게 이제 자기 마음을 먼저 막 내보이는 사람도 잘 안 보이고 약간 쪼끔 적극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 이제 재미 요소로만 봤을 때는 이번 기수가 별로 이제 앞에 부분은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고 뒤에 뭐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그 승자의 그 마지막에 이제 선택 때문에 다들 이번 기수 이제 마지막 회가 재밌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앞에 부분은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고 저는 이제 특히 항상 나는 솔로나 이 뭐 이 그 짝 제작진이 하는 이 예능 볼 때마다 자기소개까지가 상당히 재밌거든요. 항상 처음에 모르는 상태로 와서 항상 캐리어를 들어주고 막 자기 이름 확인하고 이럴 아, 때가 한참 들어주는구나. 본 모습이 캐리어를 안 들어주기도 해요. 안 들어주고 아, 캐리어를 그래요? 들어주는 것 자체를 이제 좀 네 각자의 선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남자 첫인상부터? 출연자들이 캐리어를 첫 보자마자 음. 만약에 체리를 봤다. 아, 저 음. 여자 별로라서 저 여자는 안 들어주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쵸. 그럴 수도 어, 있죠. 그리고 남들이 다 눈치가 보여서 이제 저 여자가 캐리어를 들고 힘들게 힐을 신고 막 오는데 안 음, 들어주기도 하고 이제 지금 남녀 평등 시대니까 캐리어를 들지 않겠어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남자 여자가 있다. 출연자 중에 멋지다. 남자 출연자가 남자 그런 출연자가, 사 아, 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항상 그 1-2 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자기소개할 때까지가.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이제 막 추측하다가 자기소개를 보고 이제 다 놀라거나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막 직업이나 이런 거가 되게 기존의 인상이랑 좀 의외여 가지고 음, 놀라는 장면까지가 이제 항상 제일 재밌는데 요번에는 사실 그렇게 막 다들 인상도 반전이 되는 어떤 요소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 가지고 음, 각자의 캐릭터 자체는 그냥 쪼끔 전반적으로는 쪼끔 차분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승자의 그 돌진 승자의 돌진이 상당히 좀 의외였고 제작진이 처음부터 그래서 자꾸 승자가 학원 선생님이 싫다고 하는 거랑 음, 마른 남자는 싫다고 했던 거 자꾸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줬구나 처음부터 계속 이제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음. 그 연애관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항상 이 프로를 볼 때마다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보통 이거를 욕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이 출연자분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이거를 보는 이유는 친구들이랑 욕하면서 욕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거를 보는데 반찬이야? 이제 거
거의 이게 무슨 인간 전시장처럼 아.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가지고 이제 어떤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잖아. 모여 있을 때 서로 이제 남자 이성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도 막 그렇고 단체 생활하면서도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계속 말하자면 좀 약간 길티 플레저처럼 이제 놀리고 또 보면서 낄낄거리고 친구들이랑 쪼끔 그렇게 봐 가지고 죄송스럽긴 한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얘기해요. "너라면 어떨 것 같냐? 너 저기 가면 어떨 것 같냐?" 얘기하는데 맞아. 항상 이제 저와 저희 친구들은 나라면 저기서 일단 알았겠지만. 출연자랑 이제 싸우고 제작진이랑 싸우고 이제 논란어가 돼 가지고 온갖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욕먹고 악플 달리고 신변도 다 까이고 이제 '평생 놀림감이 되겠구나. 우리는 진짜 저기 못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생각을 '나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휴블리는 또. 그래서 좀 음. 의외이긴 했는데 휴블리는 그런 생각은 왜 한 번도 안 해 보신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내가 음. 저기 나갈 일이 없고 음. 철저한 관전자로서 저는 그러니까 시청을 하거든요. 그냥 이게 음. 나에게는 소비되는 콘텐츠라고 생각은 하는데 음. 불쑥불쑥 나는 인제 뭐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문득문득 생각을 해 보기는 해요. 근데 그 음. 전체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연애에 있어서의 어떤 나의 행동 뭐 이런 선택에 대한 대입보다는 그냥 어떤 인간 군상의 어떤 한 모습에서 '내가 저 상황에 놓인다면 나는 저런 선택을 할까?' 예를 들어서 뭐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이렇게 놀다가 다 어지러워 놓은 상태에서 다 숙소로 돌아가서 자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 그중에 꼭 한두 분이 청소를 하거든요. 음. 그것을 다 같이 나눠서 분담해서 한다기보다 그중에 뭐 그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하질 않아서 어. 어떤 한 분이 좀 자기 희생 봉사를 하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걸 음. 보면 '내가 저런 역할을 할 것 같진 않다.' 내지는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대입은 해 보지만 '내가 누구라면 저 사람과 이런 데이트를 할까? 아. 이런 고백을 할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까?' 이런 식으로 대입하진 않더라고요. 음. 저도 그냥 정말로 이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관음하는 것처럼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철저히 보긴 하는데 데이트나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보다는 항상 싸우는 상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첫 대사는 항상 그거예요. "왜 영철님은 설거지를 안 하세요?" 항상 이 상상 속에 나는 항상 화가 나 있고 이 음. 출연자들한테 화가 나 있고 "근데 왜 안 치우세요?" 이거부터 안 시작해서 나가는 게 다행이네. 그냥 항상 상상의 한계는 여기서 "왜 넌 왜 치우지 않니?" 이러고 이제 싸우고 이러고 나간다.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해소한다. 저는 아마 다 모아 가지고 자 분담시켜요. 분담시켜서 자 영철님은 여기 화장실 청소하시고요. 뭐 이런 거. 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바닥 닦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나는 이게 약간 공평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혼자만 하는 걸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 하는 사람한테도 나무랄 것 같아요. 왜 혼자 하세요? 저는 약간 보면서 세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자극하는 면은 있다. 딱 한 장면에서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었냐면, 상철이가 옥순 씨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옥순 씨가 아닌데? 누구죠? 옥순 씨가 아니고. 정숙 씨. 옥순만 정숙 씨. 옥순? 어? 정숙 씨였나? 네. 정숙 씨한테 초반에 네, 맞아요, 상철님이 맞아요. 고백했다가 맞아. 좀 거절 내지는 상대가 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 맞아, 맞아. 나한테?' 이런 좀 어, 모습을 보였죠. 그때. 그때 약간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 그 마음을 느낀 거야. 뭐라 그래야 돼. 어색한 마음과 그 민망한 마음을 같이 느껴가지고, 이게, 내가 거절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아, 이게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거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아니 이상한 면에서 되게 생겼는데. 의외의 포인트에서 연애 세포가 자극이 되네요. 오히려 그런 장면은 연애 세포를 음. 없애주잖아요. 아, 근데 심쿵하더라고요. 왜냐면, 아, 아, 진짜 그 옛날에 제가 그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그거가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나 정말, 옛날 생각이 막 나면서 그 약간 그런 연애했을 때 그 설렜던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면서. 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상철님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게 처음에 정숙님에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도 되게 정중했다고 봐요. 그냥 조심스럽게 제가 좀 더 알아가 봐도 괜찮나요? 이런 정도의 좀 대시였던 것 같고 그분이 정숙님이 안 알아보셔도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또 맞아. 하셨었는데 그리고 나서 상철님은 그 정숙님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돌진하는 게 아니라 이 40대들의 어떤 좀 뭐라 할까요? 빠른 포기를 맞아. 느꼈어요. 어, 저렇게 또 되게 빠르게 포기하시고 바로 다른 분에게 또 다가가서 영자님이었나? 맞아요. 영자님의 갑자기 장점을 얘기하기 시작하시더니 영자님에게 좀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또 쉽지 않고 반응이 별로 없고 하니 또 빠르게 포기하시더라고요. 음, 20, 30대들이 나와서 음, 적극적으로 상대를 알아가려고 다가가고 얘기를 걸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와 되게 상반되게 40대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당하지 않을까?에서 좀 빠르게 좀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선택하지 않는 선택으로 이제 가시더라고요. 뭐 유일하게 영철님 같은 경우는 계속 옥수님에게 대시하시긴 하셨지만 음, 대체적으로 다른 분들은 아 여기는 내 짝이 없다라고 해서 빠르게 선택 포기를 하시거나 음. 조용히 빨리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셔서 음, 40대들의 또 다른 그런 음, 면모를 봤던 것 같아요. 음. 무리하지 영철, 않더라고요. 영철님 같은 경우는 되게 순수하셨는데, 순수하게 개직진? 아, 이게 네. 약간 저는 돌격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약간 아니다 싶으면 근데 빨리 포기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네. 뭐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보시면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게 어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영철님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런 음, 상철님의 음, 어떤 모습들이 괜찮았어요. 너무 자기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아니라고 했을 때 좀 접고 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군.' 이런 정리들을 음, 하는 것들이 좀 배려심 있게 봤고 음,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포기가 빨라서 안타깝더라고요, 맞아. 상철님. 어, 아니 그래도 이왕 여기에 어쨌든 나오려면 큰 결심하고 나오셨을 텐데 지금 여기에 나와서 연애만 하려고 나와서도 이렇게 그냥 자고 일어나서 하는 일이 내 짝 찾는 일인데 일주일 동안 여기서도 이런데 일상에서는 또 얼마나 또 점잖게 어, 또 포기가 빠르시겠어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포기가 빠른데 그래 가지고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포기가 너무 빠른 모습이 참 젠틀해 보이기도 하면서 참 안타깝기도 음,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철님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너무 자존심이 음. 세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본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아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본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만물에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멘탈도 강하고 이런 자꾸 마인드 컨트롤과 이런 것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또 막 그냥 뭘 물어봤는데도 약간 상담을 하시잖아요. 상담을 해주시는 맞아요.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포기도 더 빨랐지 않았을까.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더 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본인이 이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어떤 뭐 멘탈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어떻게 여튼 쓸쓸하게 느껴졌고 근데 저는 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걸 보면서 유머 있는 캐릭터와 개그캐는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 유머 있는 거는 그냥 좀 수용이 가능한데 그 쫄쫄이 바지와 이렇게 이런 네네. 너무나 그 약간 목볼볼 같은 거를 그 개그적으로 푸시는 캐릭터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네네. 걸 알게 됐어요. 아니, 그 영호님이 학원에 다니는 이제 학원생들이 뭐 응원하는 맞아, 영상에서도 아, 뭐 선생님 가셔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이상한 짓인데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는 어떤 개그적 표현이라고 하면서 주변을 유쾌하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망가지는 것들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도 안 웃기잖아요. 그 난 웃겼어. 아, 웃겼어요? 여기 있었네. 아, 선생님이 나는 솔로에 최적합한 분이시네. 아니 체리복수 나가야 되겠어요. 다음에 돌싱 어. 특집에 나가야 되겠는데. 안 돼요. 나의 결혼은 영원해요. 안 돼요. 아, 이렇게 맞춤 출연자가 있네요. 아니 진짜 그 쫄쫄이 웃겼다고요? 너무 웃겼어? 힘들었는데. 난 웃기던데. 이 사람 약간 그 일본 개그 캐릭터 꽁트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던데. 와 아하. 진짜? 안 웃겼어? 아, 나만 웃겼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경수님 그 유머도 재밌는데 정숙님이 경수님 유머만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아, 왜 그렇지? 괜찮은데? 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마음이 넓다. 우리 오픈 체리 마인드네 오픈 교수님. 마인드야. 어, 아, 마음이 그래요? 넓고 수용 네. 가능한 개그가 코드가 되게 넓네요. 아,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사람의 장점을 또 찾아서 어, 알아봐주는 사람이네. 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결혼을 했나 봅니다. 아, 그러네. 역시 결과적으로 또 말해주네. 네. 그러네. 아니, 전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마지막에 선택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지 않나?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들이, 더 외롭고 간절한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숙님도 그렇고, 정숙님도 그렇고, 선택을 안 할 줄은 몰랐거든요. 옥수님은 음, 뭐 그냥, 옥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영혼이 없어 보여요. 약간, 말씀을 대답을 하실 때, 영혼이 좀 없어 보이긴 한데, 그래서 선택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영숙님이랑 정숙님은 선택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 영숙님이 마지막 데이트에서 영식님이랑 마지막 데이트였죠. 네. 데이트에서 약간 그냥 좋은 오빠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저분도 생각이 없나 보다. 그렇게 간절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보면서. 저는 이렇게 간절하지 않다기보다는 음,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어떤 선택의 기준일 수 있지만 나오신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누가 봐도 괜찮은 뭐 조건이나 어떤 성실한 면모나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판단을 가질 수 있게끔 보여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결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연애하거나 결혼하거나. 그래서 자신들이 설렐 수 있는 상대를 원하고 그 지점에서 설렐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연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몇 번 더 만난다고 해서 설레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음. 뚝딱이님 설레야 됩니까? 설레는 게 중요하죠. 이왕 거기까지 나갔는데 설레지도 않는 사람이랑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순자랑 영호랑 그렇게 마지막에 순자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스포일러. 그렇게 결국에는 순자가 영호를 선택한다는 게 참, 이게 확실히 설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그런 게, 왜 근데 영식이도 옥순을 선택하고, 우리 영호도 옥순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더 얘기가 잘 통했던 사람은 딴 사람이란 말이에요.
편하고. 근데 왜 얘기도 잘 안 통하는 옥순을 선택했냐 어색했는데 근데 이 어색함이 오히려 핵심이 아닐까 연애에서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어색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음, 부분에서 생각이 나는 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옥순을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제 관점에서는 옥순님은 분명하게 누구에게도 어떤 자기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음,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근데 영숙님이나 다른 분들은 본인의 입장을 설명해 줘요. 나는 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걸려서 내지는 너에게는 이성적인 느낌이 없어서 이런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안 하게끔 서로 시간 낭비 안 하게끔 저는 그것이 더 성숙한 태도라고 봤는데 옥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지를 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그 마지막에서야 자기 마음을 확인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음, 생각을 해요. 이미 본인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걸 상대들에게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자기들의 어떤 가능성, 환상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 것 같았다. 음, 남자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게 만들어서 전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여지를 주는 인기 관리, 어장 관리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 말씀하세요, 국장님. 아, 아니 확실히 이게 옥순이는 사실 영호를 만나보고 싶다고 마지막에 또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선택하기 전에. 맞아. 근데 옥수는 영호한테 그동안에 어떤 그 케미가 하나도 없었고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순자는 너무 직진이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영호 얘기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영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또 막 가가지고 여성 출연자들끼리 있을 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옥순이 아 영호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에 아마 영호를 만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를 이제 경쟁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너무 좋아하는 거를 티내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일이 될 수가 있구나.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나 보네 생각하고 또 그 사람한테 먼저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연애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런 게 너무 서로 눈치 보고 여러 명이 경쟁자가 되면 너무 눈치 볼 게 많다. 너무 피곤한 일이다. 연애는 정말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약간 옥수님, 옥수님 같은 경우,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 모태솔로라고 하잖아요. 모태솔로라고 하는데 되게 연애 고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데프콘이 그 얘기를 한번 하거든요. 진행자인 데프콘이. 여기 모태솔로 특집이다. 이러면서, 다들 연애를 못한다. 고수가 아니다. 영철님도 그렇고, 광수님도 그렇고, 연애를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 되게 동감했거든요. 아까 회불도 얘기했지만 왜 여태까지 솔로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들 좀 관계 뭐 이런 거에 서툰 것 같, 뭐 인연을 못 만났을 수도 있지만 조금 서툴러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슬슬 우리 순자 씨와 영호 씨 음,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드는데, 좋습니다. 네, 조금 뭐 설명을 하자면, 이제 순자 씨가 대치동 학원 강사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일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은 퇴근 후에도 학원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학원 관련된 남자를 만나는 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음, 싫다고 되게 초반부터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 순자 씨가 자기의 어떤 확고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뭐 저렇게까지 되게 딱 잘라서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본인이 너무 아닌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도 하고 좀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 7기 남자분들 중에 학원 강사가 두 그러게요. 명이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중에 또 한 분이 영호 씨에게 관심을 가지고 첫 데이트를 할 때 되게 시큰둥해요, 순자 씨가. 그걸 보면서 나도 조금 마음이 불편했거든. "우리 아, 데이트할 때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나는 학원 강사가 싫고 학원 얘기하는 거 싫고." 맞아. 이런 첫 부분들을 번에. 네 처음에 표현을 했을 때 좀 아슬아슬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근데 영호 님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름 학원 관련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면서도 공통된 내용이 그런 거다 보니까 조금씩 또 하게 되고 데이트 후에 순자 님이 영호 씨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느끼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철칙 '학원 강사는 안 돼.'라는 것들을 철회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이 편견이었음을 고백을 하죠. 하고 나서 영호에 대한 칭찬을 하고 또 그것이 옥순에게는 또 이상하게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데이트를 하게 만들면서 되게 운명의 장난처럼 음, 막바지에 다다라서 영호 씨는 순자 씨와 다시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옥순을 선택을 해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종 선택도 옥순 씨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순자 씨가 선택하는 순서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맞아요. 최종 선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이 다른 여자를 선택하고 자기를 선택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그 이후에 저는 솔직히 영호 씨를 선택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기분이 좀 상했을 거고 나에게 마음이 없음을 확인했을 때 그럼에도 자기 마음을 최종적으로 전달한다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했고 그 최종 선택 전에 앞에 나와서 짧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딱 했을 때 갑자기 너무 마음이 음, 뭉클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아까 뭐 "아침에 나라면 설거지할까?" 이런 것처럼 내가 영호가 좋을까 말까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니야."라고 그걸 내 눈앞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내 마음은 이래요."라는 걸 전달을 난 할 용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키고 속마음을 감추는 선택을 나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점에서 비슷하게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순자 씨의 그 선택을 포인트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이 7 기의 내용이 너무 흥미진진해져 버렸거든요. 음, 그렇게 순자의 선택이 영호에게 갔고 또 그것이 되게 처절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게 순자 씨가 되게 유쾌하게 원래 선택하고 나면은 본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 이름은 안 알려줄 거예요."라고 하고 맞아. 아 앙탈지게 가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도 않고 영호 씨에게도 "나 너 선택했고 너 마음 있으면 나한테 한번 잘해 볼래?"라는 것들을 되게 함축적으로 유쾌하게 푸시더라고요. 그런 전개도 좀 마음에 들었고 쪼끔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마지막에 선택이 그렇게 엇갈리고 나서 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둘이 다시 그 선택의 현장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너무 같이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고 저 둘이 결국 시간이 흘러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둘의 눈빛이 너무 달달해졌을 때 음. 그 순간은 정말 대리 연애하는 것처럼 또 몰입이 되고 같이 웃게 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아, 또 순자 씨가 얘기를 하죠. 이거 꼭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영호는 그때의 본인 또 본인이지만 지금 다시 그 상황을 만회하려고 하거나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어떤 그때의 미안함을 다시 만회하기 위한 재선택을 하고 이제 짧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나이가 뭐 몇이든 내 상황이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너를 가장 사랑할 거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미친 사랑을 하게 될 줄 몰랐어. 이런 마음들이 맞아요. 되게 절절하고 크게 와닿았고 정말 이제는 순자가 사랑받고 있구나 음, 라는 것이 또 좋았고 그렇게 이제 끝나면서 마지막에 스냅 사진 같은 둘이 연애했던 사진들이 막 나요. 맞아요. 근데 중간에 순자 씨가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본인은 강릉 바다를 보면서 학원 강의 자료를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장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누가 봤을 때는 되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그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오는 스냅 사진 중에 한 장이 강릉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둘이 아, 각각의 학원 강의 뭐 준비를 맞아. 하고 있어요. 맞아. 그게 강릉이었어요? 네, 아, 강릉인지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어, 어. 근데 저 저는 지금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네, 그 둘이 학원 자료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둘이 너무 그때 사랑이 넘치는 시기였던지 어, 그 왜 요새 커플들이 하는 연애고사 있죠. 예? 그 서로에 대해서 이제 연애 시험지처럼 모의 시험지처럼 연애고사라고 해 커플 연애고사라고 오, 해가지고 오,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풀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걸 누가 아, 확대해가지고 인터넷에 어머, 아, 진짜? 나 지금 확인하고 있어. 아 저도 진짜, 학원 자료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서로 아, 연애고사를 풀고 있는 아, 거였더라고요. 그래요? 연애고사? 아, 그럼 어, 그 시험 문제 같은 거네? 아, 아, 뭐, 그래도 하여튼 무슨, 아, 음. 그렇네요. 아, 결국 이제 신기하다. 사랑하면 결국 좋아하고 사랑하고 연애하게 되면 보이는 모습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음, 어떻든 간에 지금 얘기해 준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 뭐 어느 정도 다 연륜 있고 경험 많은 분들이 연애고사 뭐 시험을 굳이 서로 뭐 맞춰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자체가 알콩달콩하고 서로를 뭐 알아가는 재미 내지는 연애의 묘미처럼 그런 데이트를 즐기셨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고 어떤 40대의 그런 전문직의 저는 이제 데이트와 일을 병행한다고 봤는데 또 그런 게 아니라서 또 좋은 점도 있네요. 딱 연애에 그리고, 음, 본인들의 직업에 맞게 연애고사를 또, 어울리네요. 어울리네요. 아, 아니 두 분이 그 인스타를 이제 열었는데 그 뭐야 롯데월드도 가시고 교복 입고 롯데월드 가고 기장, 머리띠 기장? 아, 어, 아, 교복 입고. 아 네네 연애를 영화스럽다, 아주 진짜. 제대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둘이. 어, 그렇구나. 음.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알콩달콩한 상태여가지고 그때 나는 솔로 그 뭐야 마지막 방송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나 뭐 이랬었대요. 아, 그래가지고 출연진들이 이제 모여서 보고 막 이랬는데 그때 영훈지 순잔지는 참여를 못해가지고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 아직 그들은 방송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다고 그때 그러면서 영우랑 결혼한 다음에 같이 보기로 약속했다고 그런 얘기를 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 때 둘 다 얼굴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영우랑 너무 속상했는데 추가 촬영할 때 좀 살이 붙어가지고 다행이다 이러면서 아, 영우랑 지금 너무 잘 만나고 있고 인생 통틀어서 최고의 남자다 1등이다. 이만하면 괜찮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과분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음,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영호는 순자랑 만나고 나서 40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최고의 여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 영광이다. 서로 사랑하고 그랬다고 건강하네. 하네요. 음, 이런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커플이 아닌가 싶은 음, 논란과 여러 가지 빌런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되게 따뜻하고 같이 그 사랑을 되게 응원해 주고 싶고 즐겁게 같이 시청하게 되었던 순간이어서 좋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순자와 영호 씨가 서로 어떤 절제되거나 서로를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랑이라고 표현한 그 지점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약간 좀 직진형이라 제가 순자였으면 저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랑의 진심이네요. 제가. 직진녀. 그래요. 네. 네. 밀당 따윈 없다. 혹시 두 분 중에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아니요, 저도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다 한 것 같고, 확실히 승자가 이제 자기가 할까 말까 할 때 항상 안 했는데, 이번에 해본다 하면서 그 선택을 했던 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를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7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효블리도 이제 그 얘기를 똑같이 해줘가지고, 이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좀 감동으로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또 그걸 또 다시 보면서도 참 순자가 멋있다. 이게 아마 40대여가지고 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또 많이 순자를 보면서 또 자기를 투영하기도 하고 해서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냥 좀 네, 여태까지 회차 중에서 이렇게 재미 요소로 따지면 약간 좀 재미는 덜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순자가 주는 임팩트가 되게 컸었던 기스였던 것 같아가지고 나름 재밌게 잘 봤습니다. 뭐 효블리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제 순자 씨를 보면서 좀 필요한 순간에 본인의 진심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살면서 후회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 순간 그런 진심을 마지막에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또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 결과를 떠나서 본인의 후회를 줄이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담백하게 했던 게 참 좋았고, 나도 필요한 순간에 저런 용기를 가지고 필요할 때는 내가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만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이고 찌질하거나 좀 용기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고 결국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도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 나가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긴 한데 네, 그렇게 본인의 어떤 습성이나 이런 것들 마지막 체면을 굳이 뭐 차리지 않고 후회 없는 선택들을 해 나가는 모습이 좀 감명 깊었고, 나도 필요할 땐 용기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좋습니다. 용기를 꼭 내주시고요. 네. 용기 내는 거 저희가 언제 볼 수 있나요? 뭐 기회가 있겠죠? 예,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뭐 네. 뚝딱이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솔로 외치지 마시고요. 나는 커플이죠. 더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커플. 저는 앞으로 뭐 트리플이 되는 걸 꿈꾸며 네, 뭐 재밌게 봤고, 그리고 자존심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거, 그런 거 저 해서 결혼한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 마지막 하나 궁금한 거. 네네. 우리 체리 복주님이 먼저 고백하셨나요? 고백이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이 어떤 약간 그런 감정선이 나왔을 때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연락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났고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인연이 안 생겼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 다풀 고객은, 성격이 또 수줍어서. 네. 용기를 먼저 내셨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후회하시나요? 후회하지 않나요? 저는 후회하지 않죠.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고요.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저 사람을 잘 보는 것 같다. 그게 그러네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만났고. 네, 계속 예쁜 사랑 하시고요. 네, 여러분도 꼭 용기를 내서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네. 혹시 뚝딱이 더 할 말 있을까요? 아니요, 할 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네, 제 특집이 돼버렸네요. 네. 네. 부끄럽네. 자, 그럼 오늘 마이솔로 7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많이 궁금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의견과 사연은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이메일이 한 통도 안 왔더라고요. 꼭 이메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ott.ft.ing@gmail.com gmail.com이고요. ott.ft.ing@gmail.com입니다. 다음 저희 다룰 콘텐츠는 넷플릭스의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도 또 정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파친코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또 네,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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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